어느 날 국립영양연구소가 조용히 발표한 한 자료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사과, 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처럼 매일 먹는 채소들의 영양 밀도를 숫자로 정리한 보고서였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가 흔히 슈퍼푸드라고 믿었던 케일이나 블루베리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정체불명의 채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채소는 이름조차 생소한 물냉이었다. 무려 100점 만점이었다. 한때 이 채소는 전쟁 이후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가족의 건강을 책임졌던 생명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는 그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진열대 위에는 포장이 깔끔하고 색이 예쁜 양상추나 로메인 같은 수입 채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왜 가장 영양가 높은 채소는 자취를 감추고 영양은 부족하지만 운반이 쉬운 채소가 주류가 되었을까?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따라가 보려 한다. 잊혀진 물냉이의 역사와 그것이 어떻게 한국인의 밥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존재를 다시 기억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짚어볼 것이다. 광고가 아니고 화려한 패키징도 없다. 그저 땅과 물, 바람으로 자란 한 채소의 이야기다. 하지만 어쩌면 그 안에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진짜 에너지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난 뒤에야 무엇을 먹어야 했는지 깨닫게 된다.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 나서보자. 우리가 물냉이라는 이름을 낯설게 느끼는 이유는 단순하다. 오랫동안 우리 앞에서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국립영양연구기관이 진행한 비교 연구에서 물냉이는 다른 채소들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같은 칼로리 기준에서 칼륨, 식이섬유, 칼슘, 철분, 비타민C의 함량이 유난히 높았고 여러 영양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특정 성분만 강조된 채소와는 성격이 달랐다. 연구진이 주목한 부분은 단순한 수치의 높고 낮음이 아니었다. 물냉이는 영양소가 서로 보완하며 작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먹었을 뿐인데 몸 전체가 반응하는 느낌을 주는 채소였다. 예전 사람들은 이를 과학적 용어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알고 있었다. 먹고 나면 숨이 편해지고 기운이 돌아오며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냉이는 연구 결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대형 유통망에서 채소의 가치는 영양이 아니라 보관기간과 운반 효율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오래 버티는 채소가 좋은 채소가 되었고 쉽게 시들어버리는 채소는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물냉이는 바로 그 기준에서 가장 먼저 탈락했다. 수분이 많고 줄기가 연약한 물냉이는 수확 직후부터 생명력이 빠르게 떨어진다. 냉장고에서도 며칠을 넘기기 어렵다. 반면 양상추나 로메인은 멀리서 실려와도 형태를 유지하고 진열대 위에서 오랫동안 버틴다. 이 차이는 숫자로 환산하면 단순한 보관 일수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유통 구조에서는 생존과 퇴출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몸에 필요한 채소를 가장 먼저 포기하는 선택을 해왔다. 연구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지만 시장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물냉이는 조용히 잊혀졌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물냉이가 사라지기 전 한국의 어느 마을에서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 시장에서는 외면받기 시작한 물냉이가 한 시골 마을에서는 여전히 소중한 생명줄로 여겨지고 있었다. 전라북도 무주의 작은 마을,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그곳에는 한 줄기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주변은 물냉이의 자연 서식지였다. 마을 어귀에 살던 준호 할아버지는 해마다 봄이 오면 이른 새벽부터 계곡가로 향했다. 허리춤에는 낡은 바구니, 손에는 대나무로 만든 낫이 들려 있었다. 돌틈 사이에 뿌리를 내린 물냉이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베어냈다. 그 줄기는 연약했지만 물기를 머금은 잎에서는 특유의 향이 났다. 할아버지는 그 물냉이를 소쿠리에 담아 오전 첫 기차를 타고 광주의 남광주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의 단골들은
그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물냉이 왔어요. 라는 외침은 봄날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어린아이에게 감기가 오래갈 때, 몸이 허한 산모에게, 혹은 겨울 내내 입맛을 잃은 노인에게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물냉이를 권했다. 약국보다 먼저 찾았고 병원보다 가깝게 여겼다. 국 한 그릇이면 기운 난다더라는 말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난 경험이었다. 그 시절 영양 분석표도 비타민 수치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물냉이가 단순한 나물이 아니라 계절과 함께 돌아오는 생명의 증표였다는 것을. 그 믿음은 과학보다 더 단단했고 몸이 먼저 기억했다. 그러나 도시는 빠르게 변했고 시장도 점점 대형마트로 바뀌어갔다. 소리 없는 재료들이 점점 사라졌다. 그래도 무주의 계곡에는 여전히 물냉이가 자라고 있었다. 아직은 그 생명력을 지켜내려는 이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주의 계곡처럼 조용히 이어지던 전통은 결국 커다란 흐름 앞에서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도시가 팽창하고 유통구조가 대형화되면서 식재료에 대한 기준은 빠르게 달라졌다. 이제는 몸에 좋은 것보다 보관이 편한 것이 더 중요해졌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물류센터가 확산되면서 채소도 물건처럼 다뤄지기 시작했다. 물냉이처럼 금세 시들고 형태가 무너지는 채소는 창고형 유통망에서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되었다. 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길고 진열대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채소가 환영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양상추다. 모양이 단단하고 물기도 적어 멀리서 실어와도 상하지 않는다. 포장도 쉽고 무게도 일정하다. 냉장고 속에서도 한참을 버틴다. 반면 물냉이는 하루만 지나도 잎이 축 처지고 줄기가 무른다. 플라스틱 포장 안에서는 숨이 막히고 조명이 강한 매장에서는 수분을 잃어버린다. 물류센터에서 트럭으로 옮겨지고 대형 진열대에 올라가는 구조 안에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채소인 셈이다. 그래서 물냉이는 매장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갔다. 효율적인 유통망에서 탈락한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물냉이를 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먹지도 않게 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편리함을 중심으로 재편되던 순간의 기록이기도 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생명력 있는 채소가 아니라 다루기 쉬운 채소였다. 물냉이는 말이 없었다. 불평도 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 곁에서 조용히 사라졌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포장된 채소를 자연이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채소를 고를 때 맛이나 향보다 유통기한을 먼저 보게 되었다.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는 말한다. 냉장고에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양상추와 로메인은 습관처럼 장바구니에 담긴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주 피로를 느끼고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을 잃는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물냉이는 이런 흐름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조리도 번거롭고 상하기도 쉽다. 포장된 채소 코너에서는 찾을 수 없다. 대신 구석진 재래시장이나 주말 농산물 장터에 가야 겨우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아직도 이런 걸 팔아요? 그러곤 가격표만 보고 발걸음을 돌린다. 포장도 없고 껍질도 얇고 무엇보다 예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외형 뒤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감각이 숨어 있다. 물냉이를 한 입 먹으면 입안 가득 퍼지는 특유의 알싸함과 흙내음,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가벼워지는 기분. 이건 마트에서 느낄 수 없는 감각이다. 라벨이나 광고 문구가 아닌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진짜 반응이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감각을 비효율이라 여겼고 대신 더 오래가고 더 예쁜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 뭔가 부족하다고. 식탁 위에 다양한 색이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다. 보존을 위해 가공되고 크기와 모양을 통일시키는 동안 채소는 채소다움을 잃어갔다. 물냉이는 그런 흐름에 맞지 않았기에 시장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찾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채소를 다시 찾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찾아 나섰다. 아직도 물냉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수도권에서 2시간 넘게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양평군의 한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에는 올해로 82살이 된 민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집 뒤편으로 이어진 작은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흘렀고 그 양옆으로 키 작은 물냉이들이 촘촘히 자라고 있었다. 여기 물이 얼면 안 돼. 흐르기만 하면 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물냉이 줄기를 손으로 짚었다. 이곳은 농장이 아니었다. 비료도 없고 인공 조명도 없었다. 그저 땅과 물, 그리고 계절이 만들어낸 공간이었다. 물냉이는 그 속에서 자라고 사람은 그 옆에서 기다릴 뿐이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매년 봄이면 물냉이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옛날에는 감기 걸리면 병원보다 이걸 먼저 찾았지. 산모도 먹고 아이도 먹고 할머니도 드셨어. 하지만 대형마트가 동네에 들어오면서 손님은 점점 줄었다.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찾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키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먹으려고. 몸이 알아. 기운 빠질 때 물냉이국 한 그릇이면 달라져. 할아버지의 말은 과학적 수치가 아니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에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우리는 시장에서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본 듯한 기분이었다. 생명이란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물냉이는 정말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 존재를 잊은 것일까? 어쩌면 진짜 문제는 채소가 아닌 우리의 기억일지도 모른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각을 잃고 기준을 바꾸며 결국 삶의 방식까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냉이를 떠올릴 수 없는 지금의 우리는 단지 채소 하나를 놓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했던 이유 자체를 잊어버렸다. 예전에는 채소를 보면 계절이 느껴졌고 흙냄새가 함께 따라왔다. 입에 넣었을 때 그날의 공기와 햇살까지 전해졌다. 지금은 어떤가? 비닐에 쌓인 채소는 계절도 없고 온도도 없고 생명도 없다. 단지 숫자와 유통기한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최적화한 것은 몸이 아니라 물류 시스템이었다. 트럭에 싣기 쉬운 모양, 창고에 오래 둘 수 있는 구조, 빠르게 진열하고 회전시킬 수 있는 크기. 그 안에서 물냉이 같은 채소는 설 자리를 잃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준이 정상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마트에서 본 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고 포장된 것이 안전하다는 착각이 생겼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균일한 것, 조용한 것, 튀지 않는 것을 고르게 되었다. 그러나 몸은 다르게 말한다. 피곤함이 누적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알 수 없는 불균형이 찾아온다. 병원에서는 수치상 이상이 없다고 말하지만 스스로는 분명히 느낀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 부족함은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감각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며 결국은 자연과의 거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냉이는 그 거리의 척도다.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다. 우리가 얼마나 살아있는 음식과 멀어졌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채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다. 기억은 다시 꺼낼 수 있고 감각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 단지 다시 한번 선택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다음에 마트를 방문하게 된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춰보자. 반짝이는 조명 아래 줄지어 놓인 채소들, 랩으로 곱게 포장된 양상추와 크기까지 똑같이 정렬된 방울토마토. 보기엔 완벽하지만 그 안에 생명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한쪽 구석에 작고 초라해 보이는 물냉이 한 다발이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 껍질도 얇고 모양도 제각각이며 며칠만 지나면 금세 시들어버릴 채소. 하지만 바로 그 모습 속에 살아있는 힘이 숨어 있다. 그 잎끝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흙의 흔적과 물줄기의 자취, 햇살이 스며든 흔적까지 보일 것이다. 포장 대신 자연이 직접 새긴 선들이다. 값은 아마 2배일지도 모른다. 보관도 어렵고 손질도 귀찮다. 하지만 몸은 안다.
그것이 진짜라는 걸. 한 끼를 위한 채소가 아니라 생명을 깨우는 채소라는 걸. 물냉이는 더 이상 대량 유통되지 않는다. 광고도 없고 세일도 없다. 그러나 우리 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그것을 키우고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찾고 있다. 우리는 트럭이 아니다. 일정한 온도와 포장에 맞춰 움직이는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몸이고 복잡한 감각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 우리에게 맞는 음식도 살아있는 음식이어야 한다. 기억을 되살리고 감각을 회복하는 길은 멀지 않다. 단지 한 번 더 눈을 돌려 숨겨진 채소를 발견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그 발견이 당신의 몸과 삶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이야기의 끝은 결국 선택에 달려 있다. 잊혀진 생명을 다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포장된 편리함 속에서 계속 잠들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